청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6년도 본예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세입 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74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그 70.56%가 줄었어요. 뭐 내역을 보니까 그 도서관 같은데 작년에 도비 받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받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뭐 줄어든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가장 많이 줄은 데가 도서관, 배달의 도서관 또 교육 청소년과도 좀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교육 청소년과는 저기 건립비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랬습니다. 네. 두 개 이제 건립비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아까 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주요 증가명령에 보면 세입 예산에서 그 무봉산 수련원 눈썰 매장 및 수영장 입장료, 무봉산 수련원 문화센터 시설 대관 이게 뭐 2억 4,300, 1억 2,600, 뭐 14억 1,000 이거는 갑자기 이게 한 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은데 왜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은 뭐 예전에도 있었던 저희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제 수익금은 맞고요. 이제 이게 전에는 그 청소년 재단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저희 기획위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이제 자체적인 이제 세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들어오는 세입은 저희 예산으로 다 편성하고 이제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 이제 출연금과 이제 눈썰 매장, 식당 그리고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공기관 위탁으로 예산을 이제 편성해 주는 걸로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입 예산이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청소년 재단 설립 운영 관련 조례가 보면 제 9조의 운영 재원을 보면 재단의 시설 운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평택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뭐 시장은 재단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재단도 설립 및 운영 조례 보면 운영 재원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야.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그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들이 그 이제 도시공사는 이제 공사하니까 좀 다르긴 한데 그 재단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게 맞는지 저게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좀 더 우리 회계를 명확히 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한 뭐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게 필요하면 통일성을 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재단은 이렇게 해서 세외 수입이죠. 세외 수입으로 잡고 저기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거기서 수입 잡았다가 필요한 출연금에서 그 부분 수입은 빼고 우리한테 그 다음 해에 필요한 출연금을 요청하고 이 방식은 그러니까 지금 교육국장님 그러니까 계시고 또 우리 여기 의원의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건 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는 어떤 뭐 재단은 꼭 이게 이렇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면 뭐 그 사유에 맞게 거기는 예외적으로
하겠지만 이건 좀 통일성을 이걸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이건 각각의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 갖고 제가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좀 협의를 기획이나 다른 그 출자 출연 기관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통일성을 다 기할 건지 아니면 뭐 예외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 기관들은 그렇게 할 건지는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다음에 그 평생학습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역 및 균특 보조가 있고 국비 보조가 있는데 국비 보조는 하고 이 균특 보조가 내용이 바뀌어서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액수는 오히려 6천만 원 늘어났는데 국비 보조는 5,100만 원 삭감되고 균특 보조로 해서 5,700만 원 내려온 걸 이해하면 돼요? 아니면 다른?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배달의 도서관에 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도서관 동삭 도서관이나 팽성 도서관 그 사업까지 포함된 부분이죠? 작은 도서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해서 57억 6,400만 원 어떤 내용이에요? 의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 좀 아니 제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저희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라. 아 예. 작은 도서관 안중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거기도 국비 보조가 4,5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아, 그 작은 도서관 어떤 내용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입이야, 세입. 세입 부분에서 국비 보조가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검토 보고서는 건건이 이제 하나하나 한 게 아니라 그 아. 외에 국비 보조 전체를 합해서 액수를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좀 별도로 그 좀 감액된 예산의 내역이 어떤 건지는 아 좀 제출을 감액 해주십시오. 도비 지원금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야간 연장 운영을 하는 공무직들 인건비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도비가 일괄 감액이 되면서 그 부분 25%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쪽 다 삭감이 됐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 아까 죄송했습니다, 의원님. 그 작은 도서관은 그 감액된 부분들을 그냥 그 대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나와 있었던 거라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은 뭐 483억인데 전년 대비 뭐 감액 편성한 거는 일단 저 아까 설명해 주신 거 우리 도비나 이런 부분 속에서 하여튼 건립비를 좀 25년과 다르게 편성하신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 주민 지원 사업 중에 청소년 해군 캠프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청소년 해군 캠프 초중고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권 교육 청소년권 이게 주민 제한 사업인가요? 주민참여에서 안보 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지금 해군 이함대가 있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호텔 쪽에서 하루 묵고 이제 그 해군 이함대 이제 그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듣고 이제 하는 1박 2일 코스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처음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처음 신규로 편성된 신규로 제한된 예산입니다. 사업이에요. 예.
그다음에 평생 학습관에 노인 평생 교육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왜 노인 평생 교육 이용권이 2,870만 원인데 82명으로 해서 지원 대상이 해서 25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선발하 기준이 뭐였어요? 선발 기준은 아니고요. 이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인구나 이걸 안배해서 인원을 임의로 정해서 저희한테 내실을 보내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이거를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소득층 우선순위로 하고 공개 모집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럼 이 35만 원 가지고 어떤 부분에 이용할 수 있어요? 온오프라인으로 다 가능하고요. 그 지역 제한 없고 온라인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평생 교육 이용권을 원하는 학원, 등록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이 전부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도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 대단히 도서관에 뭐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 차양막 캐노피 차양막 설치는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세교 도서관에 그 주차 관제 시설 그 프로그램비랑 그 캐노피 차양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중도서관의 홈페이지 서버는 언제 기존의 건 언제 구입한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8년. 8년 전에? 예. 내부 연한이 다 지난 네네. 사항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그 교육국 아까 우리 손하배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교육 경비 보조금 왜 남는 거 뭐 이런 건 알겠어요. 집행 잔액 남는 건 학교와 협의가 또 필요하고 하니까. 근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는 그 축구장, 그러니까 운동장에 인조잔디 깐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체육진흥과에서 도비 받아서 보조 사업 받아서 학교에 운동장 설치하는 사업과 별개로 또 우리도 그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배치돼서 하는데 저는 이건 좀 기준점을 좀 잡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전에는 고등학교가 주로 인조잔디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과연 초등학교에 그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흙이 아닌 과연 인조잔디에서 그 뛰어놀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상대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찬반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이 좀 컸다고 생각하셔갖고 뭐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점에 두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 이제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다 이제 해달라고 하는 또 요구가 동시에 본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물론 최대한 친환경 인증받은 거 쓴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준점과 이런 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뭐 해라 마라 이것까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걸 배정을 해야지 그냥 해줬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뭐 20개 30개 학교에서 저 학교 보니까 멋있다 뭐 이래서 우리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또 그것이 했는데 찬반에 따라서 또 논란이 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인조잔디는 한번 깔아주면 7, 8년 되면 또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게 그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보통 6, 7년 되면 교체 요구가 나오기 시작해 갖고요. 그럼 보통 작은 규모가 7억, 8억이고 큰 데는 뭐 10억, 11억씩 해요. 그럼 그게 만약에 초등학교 10개다. 이렇게 따져봐
보면 매년 10개다라고 치면 뭐 반 해준다고 해도 50억이 그냥 맨날 인조잔디 그래봤자 7년이면 70개 학교밖에 못 깔아줘. 예. 그러면 그냥 교육경비 보조를 다 그냥 매 인조운동장에 그냥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야 돼. 그리고 그게 건강상에 과연 진짜 나 정서상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주신 말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팽성 체육센터에서는 워낙 자세하게 뭐 산출 내역을 뽑아 주셔갖고 하여튼 우리 시민분들과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근데 도시공사가 이거 맡았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청소년 재단이 좀 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선은 청소년 재단에 이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이제 협의는 했었는데요. 이제 어려움다는 이제 의견으로 해서 이제 도시공사하고 이제 처음에는 도시공사도 이제 판단했을 땐 조금 어려움을 저희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복합시설, 학교 복합시설에 수영장 들어와 있는 데가 타시군 보면은 도시공사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파악해 보더니 이제 하겠다는 의견 주셔서 이제 도시공사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이 지원은 우리가 예산 확보된 거에 비해서 247페이지 보면 지금 세운 예산이 좀 부족해요. 이건 뭐 추경에 별도로 내려오는 건가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올해에 비해서도 도에서 아예 그냥 저희 이제 수요하고는 상관없이 내려온 이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도에서는- 협의 잘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거 이상 내려주기 현재로서는 어렵다. 도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으네요. 그다음 평생 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이거는 이 종합발전기에 2월 했다는 신규 사업 완성이라고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특성화 지원 사업? 많은 사람들이 그 평택만의 평생학습의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평택시민도슨터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5년 전부터 했었는데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 적은 예산으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평택 특화형 브랜드를 하는 걸로 좀 해서 확장성 있게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세워서 그 안에 부계명의 평택시민도슨트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2,500만 원. 네. 이제 전에 이제 했던 사업들은 한 3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반영해서 세워주셔서 좀 이 사업을 확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방송통신대학교 평택 학습관이 그 통복동사무소 맞은편에 3층에 방송통신대학교 평택학습관이 현재 있습니다. 이건 누가 운영해요? 그 방송통신대에서 운영하는 학생회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시에서 컴퓨터 2대를 지원한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17년 컴퓨터라 노후돼서 2대를 교체해주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선거법 검토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이 신규 사업인데 네네. 읍면동에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게 2023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을 바뀌었고 2024년도부터 시행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2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읍면동에 3개 거점 도시 500만 원씩 해서 한 개 권역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읍면동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할 거예요. 이제 읍면동하고 주민자치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읍면동의 수요 조사를 받아서 원하는 읍면동의
우선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운영 시간은 시간 이런 것도 다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31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다 있어서 좀 벤치마킹 삼아서 잘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택시 기획행정위에서 심의했지만 우리 평택시 공공기관 그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만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는 남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가면 6시 지나면 다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그 공간 또는 별개로 있는 지역, 그 읍면동은 별개의 지역만 거기 프로그램 운영할 때만 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 실제 야간에 6시가 뭐 야간도 아니지만 하여튼 여름에는 8시만 되면 다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뭐 150억, 200억 들여서 지은 땅값은 별개로 하더라도. 근데 그런 공간들이 시민에게 개방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체계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속에서 문이 닫혀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 수요에 맞게 시간대를 아니 우리가 6시에면 다 퇴근하니까 6시에 이후에는 안 된다. 응? 그렇게 해서 그냥 낮에 할 사람들만 하셔라.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 보는 거예요. 물론 협의를 하시고 또 뭐 신청도 받으셔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그걸 현재 해당되는 읍면동의 직원분들한테 야근해라 하면 누가 좋아하시겠어. 예? 근데 그걸 좀 SOS 우리 저기 민원 처리반 같이 그렇게 개방해서 하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어서 수요를 받아서 문호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25개 읍면동 100억만 따져도 2,500억, 3,000억 들여서 짓는 거고 그 외에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들이 난 좀 개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건 꼭 평생 우리 학습센터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뭐 의회는 이미 22년도에 산층 감담 회장을 오픈 시켜준 거거든요. 모든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사업들이 그냥 낮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저희 읍면에서는 이장님 회의나 이런 게 다 11시에 대부분 해요. 아니면 오후 2시나. 근데 비전동이나 이런 데는 6시 반 저녁 때도 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읍면 동지역들 중에 일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직장이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곳들은 그런 거에 맞춰서 또는 필요하다면 주말에도 열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말에도 열어야지. 토요일, 일요일 꽉 닫아 있는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잘 시범 사업이니까 읍면동에 잘 하셔서 좀 질 높은 그 읍면동에서의 평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하신 말씀 해서 저희가 하겠는데 읍면동 평산업센터는 뭐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습 매니저분들 이런 분들에서 저희가 직접 수업이나 이런 거 다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 타 시군에 보니까 꼭 읍면동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근처에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간들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도서관도 큰 배달의 도서관이나 안중 도서관은 야간에 늦게까지 하지만 그 규모 작은 데는 7시면 닫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무조건 헌신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높여갈 거냐. 목표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35년을 목표로 하든 언제를 목표로 하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제 단계를 어떻게 밟아갈 건지는 이제 뭐 부서와 많은 고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성이 됐든 뭐 비전동이 됐든
신평동이 됐든 어떤 그 우리 시민분이 10명의 만약 기타 동호회를 모임을 만들어서 기타를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열려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대여해 주면 좋잖아요. 꼭 그냥 카페 찾아야 되나 어디 찾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주차요금 사전 정산기가 2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은 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배달이 도서관에 그 내부에 설치를 했고요. 한번 설치하면 그걸 계속 쓸 수가 근데 있어서 이 주차요금 사전 정산기는 몇 대를 설치했는데 1,300만 원이에요? 그 한 대인데요. 그게 이제 시스템 연동 프로그램비라든가 뭐 기기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 면수가 몇 면이죠? 배달이 도서관이 지금 80면입니다. 아니 지금 남부문해가 주차요금 사전 정산기 2대인데 4천 몇백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좀 액수가 보니까 좀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단가가 저렴하게 집행을 하셔서 아무튼 그거는 저희 뭐 의원님들이 고민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서관 저기 하신 거 하고 성인지 예산 어쨌든 교육 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배달의 도서관 안중도서관 다 편성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의를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뭐 우리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인지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기지방지정에서 그냥 간단하게 건건히 얘기하진 않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 나가도 국마다 다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연례 반복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예산이 있고 그 건립 사업에 따라서 담는 게 있잖아요. 뭐 도서관 건립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뭐 청소년 회관도 있고 하는데 그 실현 가능하게끔 또 변경된 거 있으면 변경한 걸 반영해서 예산부서의 협의 속에서 현실에 맞는 이 중장기 계획이 제출된다는 거예요. 들여다 보면 안 맞는 것들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교육국이 다른 국보다는 그러나 어찌됐든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검토가 돼서 실제 우리가 도서관이 언제 개관됩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을 때 그럼 좋아 못 지킬 수 있지. 그럼 다음에 언제까지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게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뢰 의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지만 시 집행부에 대한 말에 허언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되면 되는 거지 저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조절돼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국 내에서라도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그래갖고 기획예산 협의나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려요. 건건히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순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셨고요. 저도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큰 교육국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약간 특이한 것이 있어서 예산 편성에 151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대한교육기관 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비 30%가 미지급이 됐고 그래서 100% 시비로 편성이 됐다. 30% 이후에 이제 시비 도비가 추가적으로 편성돼서 내려오면
별도 수입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적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이나 다른 국들을 보면 이제 도비가 안 내려온 부분은 이제 뭐 7개월치가 내려오고 10개월치가 내려왔거나 아니면은 전혀 안 내려왔을 때는 일단 11일 그만큼 작년 수준에 맞춰서 그 개월 수만큼만을 세우고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매칭을 추경으로 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수입으로 잡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외 수입으로 잡으시겠다는 아니, 세외 수입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세입은 그 외 수입으로 이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그 기준이 교육국의 모든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 아닙니다. 여기만 그렇습니다. 여기만 지금 도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세입 잡을 때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기준은 그렇습니까? 네, 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밖에 권 팀장님 계실 텐데요. 네,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말씀. 확인해가지고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감해졌던 사업들을 의원님들께서 말씀 안 주셨던 부분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 유지비는 보험료가 감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 관련돼서도 지금 올해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 18개만 지원을 하고 협약 예정인 7개 학교는 지원하지 않겠다.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인 거잖아요. 위원님,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협약 후에 이제 추경 때 이제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추가적으로 협약이 될 예정입니까? 저희는 지금 1회 추경 때 이제 담으려면 이제 1, 2월 중에는 이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지금 이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당 20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2월 달, 3월 달에 협약이 맺어져도 200만 원이고 10월 달, 11월 달에 맺어져도 2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어디에 쓰이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되게 저희가 이제 지원금으로 지금 주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공요금이나 이제 청소용 2월 달에 200만 원 지원받아서 공공요금 쓰는 학교랑 11월 달에 협약 맺어서 200만 원 지원받는 학교랑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도 검토는 했었는데 실상 그 시민들 개방에 따른 전기요금을 별도로 이제 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이제 큰 틀에서 개방에 따른 그냥 지원금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달 계산해서 지원하지는 않겠다. 알겠습니다. 팽성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중에 1,804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세부 감액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세부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 대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 저희들이 좀 많이 세워서 1,080만 원이었는데 그걸 600만 원으로 좀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도 1,560만 원을 세웠는데 좀 그 액수가 많다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600만 원 정도로 지금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태관리 무인 경비 용역 시스템도 한 240만 원 정도 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 유류비하고 세차비도 한 140만 원 정도 감하려고 합니다. 140만 원으로. 예. 이 금액은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위원회에 제출한 금액입니까? 예,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라고 좀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온마을 체험 버스도 감해졌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사업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학교에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체험 버스를 잘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미래교육협력지구 프로그램 자체의 의미의 퇴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학교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화원 휴게실 다용도 의자랑 4인용 옷장도 감하셨어요? 이거는 왜 감하게 되신 거죠? 그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그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 여성 쪽의 휴게실에 이제 조금 추가로 더 이제 올려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남성 쪽에 이제 휴게실하고 조금 맞춘 상황입니다. 아,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네, 편성됐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인력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계상할 때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았을 것을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의 울타리 청소년 멘토링 활동 지원 또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해해 주셨습니다. 이거 집행률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저희가 3년간 그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집행 잔액이 이제 지원해준 금액이 5천인데요. 그 한 2천 정도씩은 남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주셔서 이제 이번에는 1,000만 원은 조금. 그러니까 네, 의원님들은 책자 보시고 집행률 100%로 써 있는 거 보셨을 텐데 어떻게 집행률이 부족한 걸 알으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개별적인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집행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조금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뽑다 보니까 이제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집행률은 책자에는 100%로 되어 있어서 지원은 100% 다 나갔는데 집행은 안 됐다. 그러면 정산하는 과정에 그만큼이 남아 있는 게 발견됐다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서 도서관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중도서관에는 카페 공공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다리 도서관에는 수입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별도의 계량기가 있고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중도서관은 별도의 계량기가 없어서 받아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네. 저기 비전도서관은 거기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비전도서관에 카페가 있나요? 네, 비전도서관도 별도로. 별도로 네, 네. 있습니까? 사업 설명서로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입니다. 팽성 국민체육센터인데요. 인원 선발이 완료가 됐나요? 일반직 1명, 2급이 1명, 3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2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인원 선발이 됐나요? 협약 체결 전이라서 협약 체결하고 저희들이 이제 본격 가동할 때쯤에 그 준비를 하면서 채용하려고 그럼 하고 이 있습니다. 인원은 언제 채용될 계획인가요? 저희가 시험 가동 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는 채용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12월 달치는 기본급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 2급은 왜 3개월치가 계상이 됐죠? 저희가 지금 네. 그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저희 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데가 지금 4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4군데 과에서 이제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3개월 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몇 군데의 시설을 같이 관리를 하시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이천 시민유원주하고 저희 문화유산 관광가에서 이 내리 캠핑장이랑 시립 추모공원이랑 저희 수영장 이렇게 4곳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매표 인원은 왜 10개월치가 인건비가 선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운영을 3월부터 3월부터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10월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포상금, 우수 직원 포상금이 직원이 여기 몇 명이죠? 상근 직원이? 이제 사무직원은 19명입니다. 19명 중에 매년 10명씩 포상금을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아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직원 반을 포상을 주시는 거네요. 그리고 16페이지 쭉 물품들을 적어 주셨는데요. 탈의실 옷장은 어디 있어요? 탈의실 옷장이요? 네, 탈의 수영장이잖아요. 네. 네. 탈의실이 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영을 하려면 이제 개별 라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게 어디 있나 싶어서. 옷 넣어놓는 옷 요- 보관함. 보관함, 이 지금 배치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큰 비용이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파나 테이블, 의자, 용접 탁자 이런 건 있는데 실제로 수영장 시민들이 쓰셔야 될 캐비넷이 없는 것 같아서. 알려주십시오.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있나요? 캐비넷이 있겠는데 사무실용밖에 없어서요. 이제 이 부분은 네. 저희 이제 마지막에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자키 시스템 설치나 무인 발권 시스템 설치하고 출입 통제 이제 시스템을 그 1억 3천으로 지금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자동으로 옷장키를 이제 배정해서 신발장 키하고 옷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전자키 시스템을 이제 안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전자키 시스템이 옷장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온마을 체험버스를 이용하는 체험처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은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 33페이지에 라이드 산업 있습니다. 그 미래전략과에서는 수소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사업은 어떤 주제로 진행하게 됩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이유형인데, 네, 아까 주제를 말씀을 안 주셨던 것 같아서. 근데 이 지금 이유형의 이제 사항은 이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그리고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네. 주제가 뭐냐고요. 그 지역을 잘 아는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연구할 주제가 뭐냐고요. 여기에 제안해서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교육 과정을 이제 지역 그 특화 산업으로 이제 발굴을 해서 교과 과정을 이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업체 이제 취직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이제 같이 가자는 이제 상황인 거고, 저희 그 지역사회 이제 공원 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 반도체 사업이나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이런 사업 관련해서도 대학교에 이제 교과 과정으로 신설을 하고, 그리고 저희 기업체 관련해 가지고 연구 활동도 같이 하고 이제 지역이 함께 상생하자는 그 사항으로 이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학교에서 시로 보내준 제안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교육과정도 있고 교육과정은 아닌 것 네. 같고요. 이 사업을 뭐 국비 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가 보조를 좀 해주면 가산점이 있어서 진행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라이즈 산업으로 평택대와 국제대가 지역과 함께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 제안서가 아마 있으시겠죠.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북부 문화의 집 보면 협회비가 있습니다. 어디 협회에 지급하는 거죠? 북부 문화의 집 운영비예요. 협회비 3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 37페이지. 3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북부 문화의 집 운영비 협회비 등 64만 원. 그 부분은 협회비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랑요. 네.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50페이지인데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 시설 협회비 있고요. 53페이지에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소방 안전 협회비, 수련 시설 협회비 이거 있는데 이거를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협회비 지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140페이지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잘 활용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계산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지 싶은 게 있는데 9세부터 10세에 254명이 이제 사회보장적으로 수혜금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254명이고 평택시에는 50% 정도는 이 나이에 이제 초경을 한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경을 하든 안 하든 이 9세에서 10세의 어린 친구들은 신청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이 초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그 확인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청해가지고 받을 때는 그 확인까지는 되지 않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인 거죠? 기준인 거죠. 아니 이게 조금 100% 지원금이 나가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50%로 계상을 해놔야 되는지, 뭐 더해서 이제 내려온 기준이니까 그렇긴 할 텐데 조금 예산이 남더라도 100%로 예산을 해놔야지 맞는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57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 예산 마음예수 플레이, 청소년 중독 예방 근데 어떤 중독을 특화해서 하겠다는 게 있나요? 뭐 중독 여러 가지, 약물 중독, 뭐 디지털 중독, 뭐 이런데 뭐 제한이 될 때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제안이 된 것이 있는지 싶어서 이거에 따라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정해질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공모에 의해서 이제 선정이 될 사항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중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은 큰 틀에서 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조 사업자는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을 제안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중에 이제 선택해는 평생학습과인데요. 223페이지에 소외계층 야간 학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야학 같은 건가 봅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검정고시 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12사업이라 명칭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야간 학교 지원 밤에 모이시나 봐요. 약간 명칭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요. 수업도 진행이 됩니까? 민사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건데 수업 진행합니다. 네. 민세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민세 쪽은 그 수업료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까? 민세 자체에서요. 요거는 저희가 시비를 720만 원 지원하고 그러니까 교재비나 이런 교재비는 것들을 이 홍보비를 안에서 지원해 준 사업인 충당하고 선생님들은 자원봉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배달이 도서관인데요. 306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 같은 게 운영이 되나 보죠? 이건 동아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평택시 도서관 TV라고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에 따른 이제 경비와 또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직접 제작은 하는데 뭐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100만 원을 소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독자라든가 시민 참여자들 대상으로 1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따로 있는 건 아니실 테고 그렇죠? 예, 그냥 도서관에 기존 장비를 가지고 사서 직원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딱 3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대가 되게 많은 국이과이라서 지금 새로 만들어진 국이라서 저는 다른 국보다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뭐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사업들. 근데 이게 정책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지원되는 사업들이 분절된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이것이 대상별로 아니면 상황별로 이렇게 좀 묶여서 평택시의 교육은 이쪽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결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국이 새로 신설됐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을 하는데 시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교육국이 신설이 되면서 그것을 각자의 교육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서로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교육국의 한 70% 정도가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줄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청이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교육청이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한다면 뭐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설정하시겠지만 우리 교육국 시청은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좀 나누시는 게 어떻겠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들과
계획과 사업들을 시가 너무 많이 떠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미래교육 협력지구라는 것이 평택에 흩어져 있는 산재해 있는 교육의 자원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그쪽에 보내서 교육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교육을 하겠습니다라는 해서 온 마을 버스라는 것도 만들었고, 근데 그 협력지구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온 마을 버스가 감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내보내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효율적인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 정책도 마찬가지로 좀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좀 모아서 이제 문제별로 학업 중단이나 이제 뭐 가정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별로 좀 모아서 정책화를 하거나, 아니면 대상별로 위기 청소년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사업들을 좀 묶어서 정책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좀 모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앨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평택형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네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차량 세차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차량 세차비를 예산에 올린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차량 세차비는 올립니다. 올려요? 예, 이제 그걸 부서별로 다 올리지는 않지만 차량 관리비로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예, 모아서 근데 하기는 차량 하는데 세차비라는 항목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자세히 좀 작성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배달의 도서가 안심벨 그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잘 생각해서 추경에는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중앙도서관도 지을 거고 읍명동 도서관도 짓고 작은 도서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평택시 도서관은 어떤 색깔을 띨 것인가, 어떤 거를 지향할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세우셔서 방향 설정을 좀 잘 해서 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